현재 빚이 1억 정도 있습니다. 하나도 못 갚았습니다. 근데 뭐가 신나서 이렇게 떠들고 있을까요? 미친놈 같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행복한 상황은 아니지만 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리셋TV 최시간입니다. 1부에서 제 망원 과정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보지 못하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파트 두 채를 날리고 빚도 생긴 사람이 왜 설레인다고 얘기를 할까요? 긍정 마인드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진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넘어져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었더라면 반드시 더 크게 넘어졌을 테니까요. 전 국민이 경험했던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배웁니다. 보조바퀴를 떼고 잡아주던 아빠도 뒤에서 손을 놓습니다. 그래도 넘어지지만 크게 다치진 않아요. 무서워서 조심하니까요. 이제 조금 탑니다. 속도도 냅니다. 자신감이 붙었더니 까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게 다칩니다. 이번엔 아파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자산이 3배 정도 불어났었으니까 3층에서 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박살나고 전치 1년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10배가 올라서 10층까지 올라갔다면, 그리고 거기서 떨어졌다면 다리가 부러지는 게 아니고 목숨까지 위태롭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마다 컨트롤할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다. 그릇이 크지 않다면 어쩌다 우연히 큰 돈이 들어왔다 해도 언젠간 모두 나가버린다. 실력이 없는 사람한테 찾아온 운은 독이 든 성배입니다. 도박을 싫어했던 아이에게 운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겐 첫 번째 샀던 집이 그랬습니다. 저자는 또 얘기합니다. 전에 1억을 다뤄본 사람이라면 1억을, 10억을 다뤄본 사람이라면 10억을, 설령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돈을 다뤄본 그릇이 있어야 다음에 그만한 돈을 다뤄볼 수 있다. 일반적인 실패는 돈을 잃다이지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가치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배트는 계속 휘둘러야 한다. 비슷한 예시로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호 회장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가장 갖추기 어렵다. 버는 것은 기회와 운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지키는 건 공부와 경험 없이는 결코 할 수 없으므로 늘 배우려고 해야 한다.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또한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 이후다. 차근차근 집을 짓는 것처럼 불을 쌓아 나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넘어져서 참 다행입니다. 네, 압니다. 이렇게 합리화하고 마음만 달리 먹는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야 할 일, 혹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러분이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기를 당하거나 빌려준 돈을 떼었을 때, 그리고 투자가 실패했을 때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치른 비싼 수업료로 얻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하락장에서 쪽박 찬 경험, 내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입니다. 한동안 메타인지라는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제 40년을 먹고 살출은 하는 잔재주 많은 원숭이였습니다. 여기서 잔재주라는 말이 저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저는 어떤 그룹에 들어가도 중상위권은 항상 들어갔던 것이죠. 물론 1등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유지할 능력도 의지도 약했습니다. 운이 도와줬기 때문이죠. 운은 도박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왕따가 되더라도 도박을 싫어했던 아이를 지탱해온 힘은 도박이었습니다. 막 열심히는 안 하는데 잔재주로 상위권에서 노니까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장은 멈춥니다. 이걸 깜냥 혹은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전 깜냥이 딱 그 정도인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트 두 채가 버거워서 무너지고
장사를 하다 보면 운이 좋은 달에 월 1000만 원을 찍습니다. 하지만 계속 유지할 순 없는 사람. 이게 제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건 공감 포인트가 있으셔서 보셨을 겁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인생의 리셋을 희망하시나요? 인생을 리셋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역행자의 저자이기도 한 사업가 자청은 대중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순리자고 인생을 바꾸려면 역행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한 1단계는 자의식 해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하던 생각, 알던 상식들, 내 머리 안을 깨끗이 다 지워라. 그래야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역행이 시작된다. 차량을 악셀링 하다가 발을 떼면 속도는 느려지지만 앞으로 계속 나갑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몸이 앞으로 쏠리죠. 물체는 가지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걸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40년 동안 만들어진 제 관성은 정말 깨기가 힘들었습니다. 고백하자면 전 인풋 중독자였습니다. 인풋 중에서도 독서, 강의,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이번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 당장 필요한 건 이자를 내기 위한 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는 식당 편의점 일을 거부합니다. 부가가치가 낮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몸 쓰는 일을 하면서는 공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답을 찾으려. 일시적으로 불안감을 없애는 데는 저한텐 이만한 게 없습니다. 뇌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무언가를 한 것 같은 성취감이 들거든요. 그 성취감은 도파민을 만들어냅니다. 아웃풋이 없는 인풋은 자의행위와 같습니다. 일시적인 쾌락은 주지만 금방 소모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물론 인풋도 안 하는 사람보단 훨씬 낫습니다. 이건 무조건 제가 장담합니다. 최근에 1100만원짜리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비싼 강의에선 중년의 수강생들은 가능하면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관성을 깨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에 20대의 관성과 40대의 관성은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저에겐 인생 강의였고 다음에 한번 다른 컨텐츠로 다뤄보겠습니다. 자의식 해체가 되었다면 관성을 깰 준비가 되었습니다. 관성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습관입니다. 루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뚱뚱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습관은 운동입니다. 살을 빼고 싶은 사람에게 운동은 필수인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닝머신은 곧 빨래거리가 됩니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란 책에서 저자인 로버트 마우어는 스몰 스텝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쉬워서 실패할 수조차 없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에어로빅이나 헬스장을 갔지만 매번 실패했던 줄리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저자는 줄리에게 TV를 보면서 단 1분만 제자리에서 걸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줄리는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무슨 대안이라는 거죠. 저자는 얘기합니다. 밥 먹고 누워서 소파나 침대에서 TV를 보던 사람이 1분 동안 걸으면서 볼 수 있다면 그건 획기적인 변화다. 물론 1분의 강도 낮은 운동으로 살이 빠지거나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방문에 줄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1분씩 더 할 수 있는 게 뭣도 없을까요? 작은 성공도 성취감을 가져다주며 이 성취감들이 모여 습관을 만듭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건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성을 꿰부수는 겁니다. 40년간 쌓아온 잔재주 관성을 깨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와 반대의 관성을 만들어 남은 인생을 끌고 가보려 합니다. 오늘부터 2주에 1컨텐츠 이상 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선 인생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신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하기 쉬울 만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재밌으셨다면 다음 콘텐츠들은 더 재밌으리라 확신합니다. 저자의 사고를 복사해서 책의 핵심 가치만 꿰뚫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책을 씹어 먹어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더 성장할 테니까요. 이걸 못 지키면 전 가족을 데리고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유튜브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요즘 챗GPT가 난립니다. 저 같은 중년들은 또 뒤처질까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노동은 없어지고 각자 자신을 파는 세상이 올 거라고 합니다. AI가 지배할 세상에서 가장 큰 경쟁력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소성, 창의성, 상징성으로 살아남으려면 꼭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저는 40대 가장이 일어나는 스토리로 제 퍼스널 브랜딩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당신도 할 수 있답니다. 저는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책들의 저자와 많은 인플루언서들, 훌륭한 스피커들의 얘기를 들으며 위로도 받고 힘을 내고 채찍도 맞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할 용기를 냈습니다. 전 인정 욕구가 강하고 관종 성향이 강합니다. 거기에 가장 부합되고 저에게 잘 맞는 플랫폼은 유튜브란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전 글쓰기와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얼굴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지는 않으니까요.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여러분은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만 해도 5천만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각자의 취향이 있습니다. 5천만 개의 취향 중 여러분의 컨텐츠를 원하는 수요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주제로 자신을 브랜딩하는 게 가장 잘 맞을지 생각해 보시고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란 책에 멘토와 제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인생의 목표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멘토가 대답합니다. 딱 6개월만 네가 살 수 있다면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저에게 마지막 6개월이 주어진다면 저와 가족들을 위해 시간을 충분히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무엇을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멘토들에게 받은 것처럼 제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인생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제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되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의 명언으로 첫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란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의 시간과 맞바꾼 지금 제 컨텐츠가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셨거나 진심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리고 알람까지 해주시면 놓치면 아까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리셋TV 최시간이었습니다.